보자.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대칭이동은 뭐뭐에 대한 대칭이동 배웠니? 창호야, 뭐뭐 했지, 대칭이동? 뭐에 대한 대칭이동, 뭐에 대한 대칭이동 이런 거. 그러니까 뭐뭐 했어, 5가지. X축, Y축, 원점, Y는 X, Y는 마이너스 X. 이거에 대해서 점이랑 도형을 이동시키는 문제까지는 한 거야, 맞지? 됐어? 그래서 지금 할 거는, 야, X축, Y축, Y는 X, Y는 마이너스 X의 공통점이 뭐냐? 이 4개의 공통점. 다 직선이죠. 그리고 원점은 점이겠지, 그치? 얘네들을 일반화 시켜야죠. 그렇게 매우 특이한 점 말고 이제 일반화된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번 해보자. 첫 번째, 일반적인 점, 뭐 A, B라고 합시다. A, B에 대한 대칭. 어떻게 시켜야 되지? 혹시 두 글자 단어 떠오르는 사람 있니? 어떤 조건만 하나 쓰면 되는데. 다들 왜 이렇게 표정이 침울해? 아유나 뭐지? 뭐였지? 몰라? 자, 우리는 두 글자 단어 중점이라는 내용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중점. 무슨 말이냐면, 야, 우선 점을 한번 대칭 이동시켜 볼게. 점 x, y가 있었다고 치자. 내가 얘를 a, b라는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킬 거야. 그럼 어떻게 보내는 거야? 같은 거리만큼 반대편으로 보내는 게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이잖아. 괜찮을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같은 거리라는 게 매우 중요하지. 그럼 누가 중점이야? 얘가 중점이지. 괜찮을까?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점은 몇 콤마 몇이 되냐, 지아나? 몇 콤마 몇이 되겠어? 더하면 몇 배? 2배. 그래서 2a 빼기 x, 2b 빼기 y가 됩니다. 괜찮아요? 본 기억나니 얘들아? 이런 공식? x, y를 a, b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2a 빼기 x, 2b 빼기 y가 된다. 기억나? 대답해. 아유, 나 기억나왔나? 났어? 그럼 식 알겠네? 왜? 괴롭히지 마? 왜, 내가 괴롭히는 거였어, 진짜? 자, 그럼 도형이 막 이상하게 있다고 치자. 이런 도형이 있어. 됐나요? 요번엔 얘를 A, B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래. 됐어요? 그럼 어떻게? 모든 점이 대칭 이동이 되는 거야. 같은 거리만큼. 이런 식으로, 그치? 여기 있는 점도 대칭 이동 반대편으로 이렇게 되는 거고. 맞아? 그림을 잘못 그렸다. 제가 그릴 수 있을까? 어떻게 생겨야 되니? 뭐 이런 식으로 이거 너무 많이 간 거 같지? 이런 식으로. 괜찮은 것 같아, 나름. 이렇게 뒤집어질 거 아니야, 그림 자체가. 맞지? 그럼 요 놈의 식은 어떻게 될까, 지아나? 대칭 이동하면. 너무나 다행히도 대칭 이동은 뭐라고? 점이나 도형이랑 똑같아. 알겠어? 그래서 그냥 F 2a 빼기 x, 2b 빼기 y는 0이라고 써주면 돼. x 자리에 2a 빼기 x 대입, y 자리에 2b 빼기 y 대입. 괜찮아? 오케이? 왜 이렇게 된다고 했지? 도형의 대칭 이동은 뭐 생각하라고 했어? 아주 만약에 여기에 뭐가 있으면 어떤 점으로 아까 P, Q라는 점이 이 위에 있었다고 치자. 됐죠? 그럼 어떤 식을 만족해? F, P, Q는 0이라는 식은 참인식이야, 지금부터. 됐죠? 그럼 똑같이 얘를 대칭 이동시키면 이 점은 이 A-P, 이 B-Q라는 점이 되겠죠? 됐냐? 그래서 얘를 뭐 하면 주어진 식에 대입했을 때 얘랑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그러기 위해선 식 자체가 이렇게 생겼어야 된다고.
요게 원리라고 했어요. 식에 대한 대칭이동. 평행이동도 마찬가지고. 괜찮아? 다 기억났어 이제? 오케이. 그럼 요거 일단 가지고 문제 푼 다음 2번으로 갈게요. 자, 그럼 저 공식만 완벽하게 이해하시면 문제 푸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28번. 자, 뭘로 하면 되겠냐, 지하나? 원이니까 특정점 존재하네. 몇 콤마 몇? 4,0. 그치. 자, 그랬을 때 반지름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얘들아, 항상 반지름 같이 생각이야. 지연아,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양변에 얼마 더 해야 돼, 반지름? 그렇죠. 반지름 제곱이 4가 되는 형태. 요 4는 변하지 않아. 자, 그래서 중심이 4,0이었고, 이 점을 1,3의 대칭. 그럼 우리가 기억할 건 2a 빼기 x가 아니야, 얘들아. 더해서 2배야. 알겠죠? 더해서 2배만 기억해. 마이, 마리욱으로 이동이야. 더해서 2배. 공식 대입하려고 하지 말고. 자, 그러면 중심은 마이, 마륙이 됐으니 이러한 식의 반지름 제곱은 4가 유지가 될 거라고. 이렇게 답 구해달라는 거지. 이해갈까? 무슨 말인가? 오케이? 네. 자, 29번 고! 네, 봅시다. 자, 우선은 y는 x제곱 마이너스 ax라는 걸 식으로도 풀 수 있어야 되니까, 그치? 자, 우리 어떻게 생각하냐면 y랑 내가 이동한 놈이랑 더하면 2배여야 된다니까? y 값에. 그래서 4-y 써야죠. 식으로도 한번 풀어보려고. 그럼 마찬가지로 x 대신에 뭐 대입해야 돼요, 얘들아? 더해서 얼마 돼야 된다고? 더해서 2 돼야 돼, 2배. 그래서 2-x겠죠. 2-x가 되겠지. 이렇게 대입해주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자, 물론 얘를 대칭 다시 시켜도 돼요. 알겠죠? 얘를 반대로 보내버리는 것도 방법이겠지, 다시. 뭔 말인지 모르겠으면 그냥 잊어요. 자,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돼? 창우야, 식이. y는 몇 x제곱? 마이너스. 그렇지. 마이너스 x제곱. 몇 x? 4. 마사의 플러스 a인데 부호 반대니까 a-4겠죠? 괜찮을까? 그런 다음에 상수항은 4는 사라질 거야. 마이너스 2a인데 부호 반대로 곱할 거니까 2a가 남겠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됐어? 자, 교점이 어디 위에 있대? 교점이 어떤 조건 만족한대? 원점 대칭이라며, 그치? 그래서 어때요? 두 개 서로 같다라고 놨을 때, 그럼 넘겨서 x제곱 7-ax-2a는 0이라는 식을 세웠을 때 나오는 두 x 값이 0이면 되죠. 그래서 a는 뭐 7, 뭐야, 없어. 띠로리. 뭐 잘못했니? 뭐 잘못 썼니? 빨리 찾아봐. A 얼마 나와야 돼? 지한아, A 얼마 나와야 되냐? 어? 1 나오면 A가 1 나와야 된다고? 왜? 두근의 합이 0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산이 잘못. 그치, 뭔가 계산이 잘못됐지. 빨리 찾아봐봐. 뭐가 잘못됐을까? 창호가 한 요게 잘못됐겠지? 이거 쌤이 했는데요. 같이 했잖아. 마이너스, 잘못 썼네. 아닌가?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정리 다시. 마이너스 x제곱 맞고. 마사인데 이거 부호 안 바꿨지. 이씨. 마이너스 붙여. 됐지. 그럼 이거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넘어가면 플러스 a가 되고, 플러스 마사 되니까 마이. 네. 그래서 a는 1 나오네요. 차고가 잘못했네. 일부러 칠때 한번 복잡하게 해봤어. 얘를 대칭시켜도 돼요. 알겠지? 그래서 얘랑 비교하셔도 돼요. 그냥.
식으로 하는 방법도 알고 계셔야 돼서 식으로 했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일반화된 직선에 대한 대칭입니다. 2번이겠죠? 2번. 자, 그럼 직선에 대한 대칭은 뭐 어떤 단어들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지 우리가? 점이랑 다르니까 뭐 따로 하겠죠? 지안? 다시 뭐 어떤 점이 있는데 얘를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결론은? 어떻게 보내야 돼? 같은 거리만큼 보내는데 거리가 너무 많잖아 직선까지. 항상 거리라고 하면은 뭐야? 최단거리 떠올라야 되지, 그치? 그래서 최단거리로 같은 거리만큼. 됐지? 그럼 아까 점에 대한 대칭 이동할 때는 이 길이가 따밖에 없었는데 뭐가 추가됐어? 수직 추가됐지. 맞아? 그래서 직선에 대한 대칭은 뭐? 중점 똑같이 쓸 겁니다. 중점이 사용될 거야. 거기에 수직으로 지나간다라는 것까지 두 가지 내용을 따져 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을까? 됐어? 그래서 직선 L이 있어. 얘는 직선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까처럼 공식화해서 나와 있지 않아요. 2a 빼기 x 이렇게 안 돼. 알겠지? 얘는 매번 그려서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자, 첫 번째 점이 있다. 내가 점 x, y를 대칭 이동시키고 싶대. 일로 보낼 거야. 됐니? 그러면 얘를 가정해. 괜찮아? 그런 다음에 요게 뭐라고? 중점. 그래서 첫 번째는 2분의 x 더하기 x 다시 콤마 2분의 y 더하기 y 다시 얘를 어디에? 직선에 대입해야지. 됐어요? 중점. 직선 위에죠. 됐죠?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는 수직 조건. 어떻게 쓴다? x-x 다시 분의 y-y 다시 곱하기 직선의 기울기 마이너스 1.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 두 개 연립. 그러면 x 다시랑 y 다시가 구해질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됐어요? 그래서 뭐 점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점을 주어진 다음에 뭐 직선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자, 우리 문제 하나만 보고 좀 더 도형 얘기할게요. 30번을 같이 좀 보면서 얘기 좀 합시다. 자, 30번은 얘는 뭐라고 나와 있는 거야? 점을 줬네. 대칭 이동된 점을 알려줬어요. 자, 마이너스 3,7이 있고 5,3이 있대. 맞아요. 자, 그럼 대칭 이동한 상태라고 하니까 얘는 이런 그림이야. 맞지? 그럼 사실 뭐 구하라는 거야? 앞에 직선의 방정식 단원에서 했던 것처럼 얘들아, 얘는 수직 이등분.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수직 이등분선 구하라는 거 이해 가죠? 그럼 뭐의 기울기 얼마냐, 시간아, 요거? 8분의 마사?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그거 뭐야? 수직이니까. 2겠죠? 됐지? 그런 다음에 그냥 뭐 해주면 된다고? 중점 몇 콤마 하면 1,5 지나야 돼? 3이겠네. 그냥 이게 끝이야. 됐어? 네. 자, 그럼 그 아래 31번 어때요? 31번? 31번 한번 풀어봅시다. 31번 풀고 32번 얘기할게. 네, 얘는 그냥 뭐 해달라는 거죠? 중심만 잘 이동시키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2,3이라는 중심을 y는 x-2에 대해서 대칭시켜서 중심을 찾아보자. 지안아, 어떻게 풀었어? 물어보는 거야. 거리하고 기울기 마이너스 1. 그렇지, 그렇게 해도 되지. 그거 설명해 주려고 지금부터.
자, 잘 봐. 잘 봐. 좀 편하게. 눈에 보이면 이렇게 풀어도 돼요. 자, 거리 공식을 써보자. 얼마니? 요거 넘겨서 루트 2분의 대입하면 3, 5, 3? 루트 2분의 3 나오냐? 아니야? 아이씨.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냐? 나 약간 소외감 든다, 얘들아. 루트 2분의 3 맞잖아. 왜 아무도 얘기 안 해주는 거야, 도대체? 루트 2분의 3 맞지? 지하에 너 구했다며. 일부러 엿먹으라고 안 하는 거야? 자, 근데 몇 대 몇 대 몇이죠? 1대 1대 루트 2여야 되는 거 아닌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왜 얘랑 수직이니까. 그래서 얼마야 요게? 2분의 3이야. 2분의 3. 맞아? 얘도 2분의 3이다. 됐어요? 그럼 요 좌표가 그냥 나와요. 얼마? 오른쪽 2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그냥 구하지 말자. 왜? 그걸 한 번 더 가면 돼. 2분의 3, 2분의 4. 이해 가요? 그래서 얼마 간 거야, 총? 3에 3 간 거지. 3에 3. 그래서 1,0이라는 중심이 잡히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도형의 성질로 그냥 가셔도 돼. 자, 그러면 얼마? 반지름 제곱 나와 있으니까 요 식이 누구랑 접한대? x 더하기 y 더하기 k랑 접한대요. 그럼 나는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써서 1, 0 대입해서 1 더하기 k의 절대값은 루트 2다 라는 식을 세워줄 수 있겠죠. 그래서 k는 1 또는 마3 이라는 값이 나온다. 양수키 k는 1. 됐냐? 이 방법 할 수 있겠니 얘들아? 편하면 이거 써도 돼. 사실 이게 더 편하긴 해. 사실 이쁘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 숫자가. 만약에 기울기가 2분의 1이면 2대 1 쓰면 돼요. 1대 2겠지. 마이너스 2니까 기울기는. 그러면 그런 식으로 비율 관계를 이용해서 구해도 됩니다. 됐나요? 됐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직선에 대한 대칭인데 요번엔 도형을 한번 넘겨보려고 해요. 얘들아, 도형. 얘는 나올 확률이 희박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 알겠지? 자, 도형이 이렇게 있어. 희박한데 왜 해요? 하지 말고. 자, 이렇게 f, x, y는 0이라는 놈이 있고 직선 l이 있어. 그럼 내가 얘를 대칭 이동하면 당연히 뭐가 되겠어? 어떤 식이 되겠지, 그치? 그럴 수 있을까? 미안해요. 그냥 봐요. 조금 보정된 것 같아. 뒤집으면서 살짝. 경계가 좀 곡선이 매끄러워졌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아무튼 보낼 거잖아. 그치? 얘를 어떻게 보내냐면 나는 이 위에 한 점에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야. 그렇잖아. 임의로 한 점 잡아서. 근데 그 점은 여기 대응되는 점이 하나가 존재하겠지. 이해 가요? 그래서 이 점을 A, B라고 해보자. 그러면 내가 유일하게 알고 있는 관계식은 A, B를 대입한 값일 거야. 이 식에다가. 근데 이 식을 이제 누구의 식으로 바꿔야 돼? X, Y에 관련된 식으로 바꿔야지. 그게 내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요놈의 자취의 방정식일 거라고. 이 도형에 찾기 위해서. 됐니? 괜찮아? 이 위를 움직이는 점 하나를 잡은 거야. 임의로 문자를 이용해서. 그놈을 직교, 수직 같은 거리 대칭 이동시킨 점이 그리는 도형을 똑같이 찾아주면 될 거 아니야. 됐어요? 야,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바꾸냐, 지아나? 요놈의 식을 XY의 자취의 방정식으로 어떻게 바꾸지? XY의 자취의 방정식. 여기에 있는 식 A, B 자리에 XY에 관련된 식을 대입하면 된단 말이야. 근데 막 대입하는 게 아니라 대칭 이동했다라는 성질을 이용해야 될 거야. 된다고. 이해 갔어?
그래서 어떻게? 2분의 a 플러스 x, 2분의 b 플러스 y를 직선에 대입. 우리 아까 점 가지고 했던 거 똑같이 하는 거야. 그 다음 수직 a분의 x, a 빼기 x분의 b 빼기 y를 L 기울기랑 곱해서 마일. 이렇게 두 식을 세워. 그럼 A, B 관계식이 나와. X, Y 섞여서. 그걸 대입해. 그럼 얘가 돼. 내가 이렇게 중략해서 얘기하는 이유가 뭐야? 너무 복잡해.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 안 나올 거야. 학교에서 딥하게 이 부분을 사용하지 않는 이상 나오진 않아. 됐니? 단, 직선은 나올 수 있어. 그래서 직선에 대한 얘기만 할게요. 이 중 가장 쉬운 직선에 대해서는 나올 수 있다. 얘들아, 어떠한 직선 하나가 있어? 요 직선이 있다고 치자. 얘를 요 놈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래. 그럼 어떻게 생겨? 이렇게 생기겠지? 여기까지 괜찮니? 자, 직선은 점 몇 개만 있으면 결정돼? 2개만 있으면 결정되지 않냐? 맞아? 그래서 그냥 뭐해? 요 놈 위에 아무 점 2개를 잡아. 가장 편한 거. 그런 다음에 대칭 이동 시키면 되지. 2번만 하면 되는 거야, 2번만. 이해 가요? 무슨 말인지? 근데 우리 지한이 같은 친구들이 꼭 있어. 쌤, 2번도 귀찮아요. 그렇잖아. 귀찮잖아. 2번 하라고 하면 똑같은 거. 괜찮은 거. 그럼 넌 이렇게 해. 우린 다르게 하자. 알겠지? 어떻게 할 거냐면, 야, 얘를 연장해봐. 직선은 끝이 없잖아. 그러면 노란색은 무조건 이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그러면 처음에 직선 하나 주어지고 대칭축이 주어질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교점은 알고 가면 되지. 노란색도 이 점을 지나갈 거니까. 됐어요? 그러면 내가 점 2개 대칭시킬 필요가 없어지지, 이제. 하나만 대칭시키고, 그리고 요 점, 교점과 연결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면 직선이 만들어지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됐나요? 잘 됐어? 오케이. 그래서 요 내용을 가지고 32번을 한번 해보자. 좀 더 쉬워요. 근데 좀 더 쉽게 나와 있어, 32번. 자, 그림을 한번 잘 그려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은 x는 0이라는 거는 y축을 의미하겠죠? 이 y축을 y는 mx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어떻게 되겠어? y는 mx는 당연히 원점을 지나가고 있는 어떠한 직선이겠지? 됐나요? 그래서 y축을 요놈한테 대칭 이동을 시킨다라는 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들아? 각이등분선이 되는 거야, 각이등분선. 이렇게 가야겠지,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그래야만 대칭 이동이 일어나는 거지. 이렇게 수직으로. 그러니까 수직이등분선이면 얘들아, 그림 조금 이상하긴 한데 좀 더 갔어야 되네. 안 이쁘다. 다시. 수직이등분선 하면 뭐 떠올라야 돼, 지하나? 무슨 삼각형? 그렇지.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각이등분선이 될 수밖에 없어. 저 대칭축 자체가. 여기까지는 됐나요? 자, 그러면 내가 이 노란색 놈이랑 12x 더하기 5y 더하기 60은 0이라는 놈의 교점이 P래. 그럼 12x 더하기 어쩌고 걔는 x절편 마이너스 5, y절편 마이너스 12에 대응되는 어떠한 직선일 거야. 이렇게 생긴 직선이겠지. 됐어요? 그래서 이게 뭐야? 점 P가 되네. 괜찮나요? 그래서 이 점 P가 어땠으면 좋겠대? 원점과의 거리가 최소가 될 때의 M 값을 찾으래. 지연아, 언제가 최소가? 이 P의 성질은 뭘까, 그러면? 왜? 지금 P는 뭘로 결정되어 있어? M의 값에 따라서 다르게 움직이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치?
M이 어떻게 기울어져 있어야만 P가 최소가 될까? 간단하게 생각해봐. P가 어디 쓰면 되겠어? 다시. P는 어디 위의 점이야? P는 누구랑 누구 위의 점이야? 저 노란색이랑. 그 다음에 저 흰색 위의 점 아니냐? 맞아요? 그치? 그럼 P가 원점이랑 가장 가까우려면 이 흰색 선 중에 원점에 가장 가까운 점이 당연히 어디야? 뭐일 때? 그래, 수직일 때겠지. 이게 수직이 되는 게 베스트겠죠. 점 P가 여기에 갈 수 있으면 되잖아. 수직. 딱 수선 내렸을 때. 어디에서? 원점에서. 됐나요? 됐니? 즉 내가 원하는 거는 이 노란색 직선이 이 흰색 직선과 수직이 되는 n값 찾아달라는 거라고. 됐어요? 몇 콤마면? 이거 기울기 얼마? 요거 기울기 얼마야? 마이너스 5분의 12? 그럼 얘는 역수니까 12분의 5가 되길 바라겠지, 그치? 됐어? 그래서 12분의 5려면 5x 마이너스 12y는요? 이런 식으로 되길 바라는 거지. 노란색 직선의 방정식. 괜찮아요? 그럼 M은 어떻게 찾아? M은 뭐라고 했어, 얘들아? 이거 무슨 선이라고? 아니, 수직 이등분 선이라고. 수직 이등분 선을 지금 찾으라는 거잖아, 파란색. 내 말 이해가요? 그럼 너 두 직선 알아. 그리고 수직 이등분 선 찾으래. 뭘로 찾아야 돼? 다 까먹었어? 각이등분선. 수직 이등분선이면서 각이등분선. 쏘리? 각이등분선 뭘로 찾아야 돼? 진짜 다 까먹었어? 거리 같다. 요 길이랑 요 길이 같다. 좌추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 맨 마지막 단원. 그래서 이 점을 몇 콤마 몇으로 잡고 x, y로 잡고 이 x, y가 y축과의 거리 얼마? 절대값 x 랑 얘랑의 거리 얼마? 13분의 절대값 5x 빼기 12y 같다. 됐냐? 그럼 분모 곱해주고 양변 제곱이 아니라 절대값 벗기면 된다고 했잖아. 13x가 5x 빼기 12y랑 같거나 또는 13x가 마이너스 5x 더하기 12y랑 같으면 됐었지. 이해가요? 그래서 y는 얼마? 마이너스 12분의 8x 거나 또는 y는 12분의 18x가 돼야겠네. 내가 찾는 n값은 양수라고 했습니다. 요게 답이에요. 2분의 3. 기억을 못한단 말이야? 지현아, 이게 지금 뭐 찾는 과정이라고? 무슨 선? 각이등분선, 각이등분선. 됐어? 근데 어차피 각이등분이랑 수직이등분선이 똑같으니까 얘들아 지금 이 그림에서, 그치? 그러면 찾아도 돼. 뭘 찾아도 되냐면 요 점 아무렇거나, 미안해요, 취소. 어차피 기울기 몰라서 문자로 나오니까 헷갈리겠다. 그냥 이걸로 풀어야겠다. 각이등분선. 알겠어? 기억해놔. 지안이 기억해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대칭이동 내용 하나만, 활용 문제만 보고 이동 마무리합시다. 최단거리. 자, 얘는 뭐 유형이 워낙 많아서 유형을 다 정리하는 건 아니고요. 단어만 한 문장만 잘 쓰시면 됩니다. 정점을 동점이 움직이는 선에 대해 뭐하라? 대칭시켜라.
그러면 일직선이 될 때 최소가 된다. 이게 최단거리에 대한 내용이었죠. 저게 끝이야? 쓸걸? 위에다 적어놓으면 될 것 같아요. 하고 시작. 유형 하나 남았으니까. 자, 33번 문제를 보시면, 그래서, 자, 참우야, 정점이 뭐지? A랑 B? 정점이 무슨 뜻인데? 가면 되겠어. 그렇지. 정지에 있는 점, 정해진 점. B는 5,1이에요. 자, 이랬을 때 A와 B는 정점이야. 움직이지 않아. 됐죠? 누가 움직여? P랑 Q가 움직여. P는 Y축 위를 움직이고 Q는 X축 위를 움직인대. 그때 뭐 구하래? 3개 더한 거 최소. 자, P가 요 정도에 있다고 해보자. Q는 여기 있다고 해볼게. 현재 이런 상황. 됐지? 내가 원하는 거는 AP 더하기 PQ 더하기 QB. 창호야, 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야 돼? A를 Y축. 그치. 왜? A랑 연결된 동점이 움직이는 선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얘 넘어갔었지. A 다시 마36. 왜? 대칭이동이라는 거는 수직 이등분 선이 눈에 보이셔야 되고요. 자연스럽게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AP 대신에 A-P를 쓰면 되는 거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PQ는 임의의 값이 될 거고. 자, 그럼 마찬가지 같은 원리로 Q라는 놈도 본인과 연결된 동점이 움직이는 선에 대해서 대칭이동. B-5,y. 그럼 똑같이 이등변 삼각형 만들어진다. 됐나요? 그래서 뭐가 돼요? QB는 QB-로 바꿔 쓸 수 있어야 돼. 서술형이면 이 식을 써야 되는 거야. 쉽게 말해서. 알겠지? 그래서 나는 요 세 개를 더한 거에 최소값 구하라는 거니까 언제라고? 당연히 일직선일 때가 가장 빠르겠지. 그래서 요 세 개의 합은 항상 크거나 같습니다. A-B-보다. 됐죠? 그래서 최소값은 이거의 값이니까 얼마? 8√2. 됐지? 그래서 최소가 되는 순간에 얘들아 두 가지 정도가 더 구하라고 할 수 있어. 첫 번째, 최소가 될 때의 직선의 방정식. 근데 그렇게 말하면 직선일 때가 최소라고 직접적으로 주는 거니까 잘 안 나오겠지. 대신 P랑 Q를 구하라고 나올 거야. 그때의 P랑 Q점의 좌표. 됐어요? 그럼 뭘로 구하면 되지, 지안아? 최소가 될 때 P랑 Q의 좌표는? 저 핑크색의 뭐? 직선의 방정식을 해서 P랑 Q는 뭐랑 뭐야? 그치, 절편을 이용해서 P랑 Q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쵸? 머릿속에 있는데 말을 못하네. 이해가죠? 네, 자 3, 4번 빠르게 시작. 네, 창호야 어떻게 하는 문제지? 그거를 일직선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일직선을 만들까? 그 A를 Y는 X에 대해 대칭하고 X축으로 대칭. 오케이. 자, 지금 B와 C가 어떤 거야? B와 C는 동점이야, 동점. 움직이는 놈이야. 맞지? 그래서 내가 지금 둘레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 놈 구하는 게 맞는데 얘를 빠르게 변형시킬 생각을 해야지. BC는 변하지 않겠지만 어떻게 점 A를 자기랑 연결된 동점에 대해서 움직이는 선에 대해 대칭 A-2,6 됐나요? 그래서 A-B로 바꿔주실 거예요. 요 길이로. 어차피 같으니까. 자, 같은 원리로
A랑 C도 연결되어 있잖아. 요 동점에 대해서 대칭. 그래서 A 2 6, y 연결. 요 길이 요 길이. 똑같으니까 C A 2-로 바꿔버리면 되겠지. 이해 갈까? 그럼 내가 구할 거는 A-B and B에서 C 그리고 C에서 A2-. 파란색 길이 구하는 거네. 그럼 최소값은 당연히 언제야? 일직선에 위치했을 때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갈까요? 요 꺾여서 가면은 거리가 멀잖아. 무조건 일직선일 때가 최소인 거지. 그래서 요 놈을 구해달라는 거였으니까 거리 공식 4, 4, 16, 8, 8에 64, 84루트 5. 이렇게 답이 구해지겠죠? 자, 라스트 35번. 빨리, 고! 네, 자, 보고 쉴게요. 얘들아, 도형이라는 놈도 결국에는 점들의 모임이야. 그치? 수많은 점들인 거잖아. 그쵸? 그럼 도형의 방정식은 변해, 안 변해? 도형의 방정식 위에 있는 점들은 변하는 점이야, 안 변하는 점이야? 안 변하는 점이지. 이것들은 정점들의 모임인 거지, 맞지? 그럼 뭐해? 정점을 누가? 동점이 움직이는 미안해. 움직이는 선에 대해서 뭘 해줘라? 대칭 이동 해줘라. 괜찮아?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점들을 가지고 대응하면 돼. 다시 얘가 Q면 대칭되는 게 무조건 Q-겠지. 그러면 거리 같을 거라고. Q- 같을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 갈까? 무조건 똑같다고. 모든 점에 대해서 대칭되는 점이 존재한다고. 이해 갔어요? 그래서 나는 대칭을 시켜서 요놈의 중심을 5, y 반지름 R자리로 만들어서 이 노란색 위의 점과 원래 있던 하얀색 위의 점 사이의 최소거리, 즉 중심과 중심을 연결해서 구하고 반지름 빼주자고. 됐죠? 그래서 중심과 중심 사이 거리 얼마? 8, 6, 10에서 반지름 2개 빼면 답이 나오겠죠. 답은 2번. 네, 잠깐 쉬었다가 집합 들어가자. 야, 집합의 정의나 종류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는 기억나요? 그쵸? 기억나죠? 집합이 뭐지? 말로만 한번 해보자. 집합이 뭐냐? 집합이 뭐야? 영어로 뭐야, 지안아, 집합이? 집합이 영어로 뭐야? 세트, SET, 셋. 오케이? 그래서 집합은 셋이야. 그럼 우리가 맥도날드에 가면은 빅맥 세트 주세요 하면 뭐 줘? 빅맥 세트 주세요 하면 안 먹어봤어? 빅맥 세트 달라고 하면 뭐 줘? 안 먹어봤어? 진짜로? 오케이, 자, 버거킹. 와퍼 세트 달라고 하면 뭐 줘? 안 먹어봤어? 세트를 안 먹어서 뭐 줘? 와퍼 세트 달라고 하면 햄버거 주고 감자튀김이랑 주고 또 콜라 주겠지. 정해져 있단 말이야. 외국에선 세트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돼? 외국엔 세트 메뉴가 없어? 콤보라고 하죠, 콤보. 대화가 통해야 뭘. 그래서 셋이라는 집합이라는 말은 뭐가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돼. 모두가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거 1, 3, 5, 7, 9 지하나 이건 뭘 모아놓은 집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반대로 했어야 되는데 말 잘못했다. 뭐라고? 한 자리 홀수라고 얘기하면 되지, 그치? 모두가 인정할 수 있지. 그러면 집합인 거야. 오케이? 그럼 내가 여기에다가 지한이, 창우 딱 이렇게 적었어. 그럼 얘는 뭘 모아놓은 거야? 그 기준이 명확해야 돼. 뭘 모아놓은 거야? 딱 둘만 썼으면. 못생긴 애 2명 적은 거잖아. 이러면 집합이 아니야.
못생긴 애 2명 적으면 집합이 아니야, 지안아. 아니. 아니지. 그럼 이건 뭐겠어, 기준이? 180 이상? 우리 반에서 얘기한다면 그 정도? 내가 써놓고 후회되네. 왜 썼을까? 그쵸? 그래서 뭐라고 쓸 수 있지? 우리 반에서 180 이상.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명확하잖아, 기준 자체가. 됐죠? 그래서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거에 해당되는 놈들을 모아놓은 모임을 우리는 집합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맞나? 됐니? 자, 그럼 얘는 뭐지? 무슨 방법으로 표현한 거지, 집합을? 무슨 방법? 원소? 나열법? 기억나요? 그럼 지안아, 오른쪽에 있는 건 무슨 방법? 조건 제시. 오, 좋아요. 조건 제시법을 이용해서 집합을 표현한 거지. 괜찮아요? 야, 원소 나열법이라는 말이 들어간 거 보니까 요 놈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원소라고 부른다. 맞죠? 집합에 들어가 있는 놈들을 원소라고 부르는데 원소 영어로 뭐냐? 원소 영어로 뭐야? 맨 앞자가 뭐야? 오, 바보는 아닌데. 자, 그래서 원소는 엘리멘트를 쓰죠. 그래서 뭐를 따다가 맨 앞자에 있는 알파벳 E를 따다가 우리는 다음과 같은 기호를 만들어냈어요. E를 좌우로 살짝 늘려서. 됐어? 그래서 이 기호가 어떤 기호야? 원소의 포함 여부를 따지는 기호야. 됐나요? 그래서 어때? 요 집합을 A라고 했을 때 우리 A라는 집합에는 누가 원소로 들어가 있어? 지안이가 원소로 들어가 있으니까 지안이는 A의 원소야 라고 얘기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창후라는 놈도 좀 못생긴 놈이 있어? 자, A라는 집합에 원소로 들어가 있는 거지. 됐어요? 근데 기록이는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왜 웃어?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조건을 잘못 잡았어. A에 안 들어가 있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원소의 포함 여부를 표현하는 식들이 있었어요. 기억나나요? 됐어? 자, 그러면 저거 가지고 문제를 눈으로 풀 수 있는 것 좀 빨리 하자. 얘들아, 1번에 다음 중 집합인 것은, 다른 말로 기준이 명확한 것은 몇 번? 지안이 몇 번? 4번? 4번? 맞아? 네, 맞아요. 왜 아니라고 안 했잖아. 그 다음에, 야, 2번. 행렬의 집합이다. 얘는 어떻게 될까, 그러면? 무슨 말일까, 이게? 살아있어, 얘들아? 무슨 말이야, 창우야? 무슨 말이야, 이게? 역수? 역수. 맞아. 누가 누구랑 역수? 대각선? 대각선? 여기가 A11, A12, 1행 2열, 2행 1열, 2행 2열의 성분들이지. 맞아요. 그래서 문제에서 말하는 조건은 어떤 조건이야? A11는 A11분의 1과 같았으면 좋겠고, A12는 A21분의 1이랑 같았으면 좋겠고, 2는 12분의 1이랑 같았으면 좋겠고, 마지막 2는 스스로 역수와 같았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괜찮나요? 자, 그러면 같은 성질을 띠고 있는 요 두 놈 먼저 얘기해 보자면 뭘 의미한다? A11이랑 A22는 뭐 또는 뭐 1 또는 마이너스 1이 되길 바란다 라는 얘기겠다. 이 두 개. 여기에는 1 아니면 마일만 들어가야 돼 라는 뜻이야. 괜찮아? 그 다음에 이 두 식은 한 번에 표현 가능하네. 결과적으로 A12와 A21은
역수관계였으면 좋겠다라는 식이 돼버리겠지? 이 둘은 역수관계. 역수. 해당되는 놈을 찾아달래. 뭐 있냐? 기억돼, 안 돼? 안 되고요. 니은, 디귿, 리을은 보라색은 다 만족하고 있어요. 그치? 하지만 역수관계에 있는 놈은 몇 번? 니은이랑 리을만 되겠죠. 느르. 맞냐? 오케이. 자, 3번 문제는 어때요? 자, 1, 2, 4, 8, 16이 들어가 있는 거. 그러면 보자마자 1번 버리시면 되겠고. 2번 16의 양의 약수 맞나요? 맞니? 16의 양의 약수 대 답은 2번이 되겠고 3번이려면 뭐가 빠졌냐? 24만 봐도 당장 없죠. 4번은 16도 안 되고 4번은 어때? 16 이하 짝수 다 있는 거 아니죠? 16 이하 4의 배수도 다 있는 거 아니니까 4, 5번 둘 다 안 된다. 됐죠? 오케이. 자, 4번. 지하나. 소수인 자연수인데 2, 3, 5, 7만 적혀 있으니까 뭐 이하라고 써야 돼? 7, 또, 8, 또, 9, 또, 10, 또. 네. 됐죠? 11 이하면 11 포함되니까 안 되고요. 7, 8, 9, 10, 4개라고 적어주시면 답이 되겠네요. 네, 쉬운 건 같이 빨리빨리 해서 넘어갑시다. 자, 유한집합이랑 무한집합이 나오네요.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면 유한집합, 무한계면 무한집합.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 같고. 자, 1번은 뭐의 배수야? 1번은 뭐의 배수? 5의 배수? 배수가 뭐 유한계일 리는 없죠? 2번 7의 배수? 마찬가지겠죠? 3번 2의 거듭제곱? 무한계겠죠? 4번 창호 몇 개? 2개. 말과 1 유한계 맞네요. 답은 4번. 5번은 왜 안 돼? 2, 3, 4줄, 아니 3, 4, 5 주르륵 계속 커지는 놈들 다 되니까 당연히 안 되겠지.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6번 풀어봅시다. 네, 자 6번은 뭐 해달라는 거예요? 주어진 식을 만족하는 x가 어땠으면 좋겠대? 무한계였으면 좋겠대. 즉 항상 성립했으면 좋겠대. 1차 방정식이라고 부르면 되냐 안 되냐 지하나? 안 되지. 얘는 그냥 방정식의 해가 무수히 많다가 돼줘야 되니까 뭐 해줘야 돼? 7 더하기 미안해 뭐라고 썼냐? 다 좌변 넘기면 어떻게 돼요? 3b 빼기 6x는 1-2a. 자, 요걸 만족하는 x값이 엄청 많았으면 좋겠대, 그치? 해가 무수히 많으려면 b는 2, a는 2분의 1이면 되겠네요. 답은 1이었네요. 됐나? 됐죠? 넣기. 자, 그럼 이제 7번 넘어가서 원소의 개수 내용이 나오는데, 자, 유한집합에서만 원소의 개수를 얘기할 수 있겠지. 지하나, 무한집합에서 원소의 개수 가지고 할 수 있는 문제 있을까, 없을까? 무한집합에서 원소의 개수로 다룰 수 있는 내용. 대학 가면 있어요. 무한에도 급이 있어요. 항상 얘기했던 무한대, 알레프 제로 막 이런 게 있어. 몰라도 되고요. 지금 우리는 유한집합에서 원소의 개수만 얘기를 할 건데 표기 n, 넘버 약자 써서 얘는 a의 원소의 개수. 야, 그러면 뒤에서 나오는 거긴 하지만 오랜만에 미리 조금 복습 좀 합시다. 뭐 있었지? 요거랑 관련된 공식이 n, a, 합, b. 이게 뭐였지, 지하나? NA 합 B? A 합집합 B의 모든 원소의 개수 구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돼? A의 원소 개수 세고 B의 원소 개수 세고 겹치는 건 빼자. 이런 거 뒤에서 한번 나오죠, 그쵸?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다시 지금 저걸 하진 않아요. 아직 연산 복습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뭐 해달라? 그냥 실제로 진짜 원소 개수만 세주시면 돼. 됐나요? 자, 하나만 체크해 볼게. 얘들아,
요거 두 개 같으면 A랑 B는 같은 집합인가? 원소의 개수 같으면 A랑 B는 집합으로서 똑같은 집합인가? 아니죠. 개수 같다고 어떻게 같은 집합이야, 그치? 그럼 다시 서로 같다의 정의는 뭐였지? 집합에서 서로 같다, 같은 집합이다의 정의가 뭐였냐? 지금 역으로 가고 있어. 우린 한 번씩 공부를 했던 친구들이니까. 서로 같다의 정의가 뭐였어? A가 B에 포함되고 B도 A에 포함된다. 이게 서로 같은 집합의 정의였어. 갑자기 이상한 기호가 튀어나왔네. 잘못 쓴 거? 아니지. 이거 무슨 기호였어? 무슨 기호였어, 이거? 창호야, 무슨 기호였지? B 안에 A가 있다? 오, 맞아. 그래서 얘는 영어로 B contains A야, 실제로. 포함하다. 라는 뜻의 영어 단어 맨 앞자 따서 C를 쓰는 거야, 기호. B가 A를 포함한다.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요거는 다른 말로 뭐였지? 이건 B의 입장에서 서술한 거잖아. A의 입장에선 뭐야? A는 B에 뭐라고 얘기해, 그래서. 그렇지. 그래서 A is a subset of B 라고 하는 게 실제 대학에서 쓰는 정의야. 다시 뭐라고 이게? A는 B의 subset, 부분 집합이다. 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괜찮나?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지? 알파벳 기호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다 영어로 설명한 거야? 그럼 한 번만 더. 너무 고급 영어라고 당황하지 말고 알겠지? 야, 어를 썼으면 뭐야? 더가 아니잖아. 서브셋이 몇 개라는 거야? 여러 개라는 거고 그 중에 하나라는 거지. 미안해요. 잘할게요. 영어로 갔더니 갑자기 안 돼. 관사로 가면 안 되는 건가? 좀 있어 보이려고 하면 얘기해 봤어. 자, 그럼 다시. 부분집합의 정의가 뭐지? A가 B의 부분집합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그러면? 원래는 이렇게 가야 돼. 근데 우린 배웠으니까 역으로 가는 거야. 됐죠? A가 B의 부분집합이다가 무슨 뜻이었어? A 모든 원소가 B. 오, 뭐 있었어 방금? 요거였죠. 이게 무슨 뜻이라고? A의 모든 원소에 대하여 라는 뜻이야. 그 원소들은 다 어디에 들어가 있다고? B도 갖고 있어야 돼. B의 원소이다 라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을까? A가 갖고 있는 걸 B가 다 갖고 있으면 우리는 A는 B의 부분집합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럼 B가 A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기호를 씁니다. 됐나요? 근데 그게 서로 일어나면 A의 원소 B가 다 갖고 있고 B의 원소도 A가 다 갖고 있으면 우린 서로 같은 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기억나나? 됐죠? 자, 그러면 좀 멀리까지 왔는데 방금 한 얘기가 어디까지 연결되지? 네, 아마 6조까지 요 내용들로 좀 문제를 조금 더 보게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아마 딱 오늘 거기까지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럼 이쪽에 있는 문제들 좀 한번 해봅시다. 7번은 A가 어떻게 돼요? 창우야, 원소들이 조건제시법 나와 있는 거 원소나열법으로 바꾸란 얘기 같다. A의 원소는 뭐뭐뭐 있니? 17. 17? 10하고 어. 7하고 오, 신기하다. 역으로 가네. 자, 3 이하의 자연수니까 1, 2, 3 집어넣으란 얘기지. n에다가, 그쵸? 그때 나오는 x값을 원소로 갖겠다라는 표현이니까 1 넣으면 4, 2 넣으면 3씩 커지는 등차 수열이다. 4, 70, A의 원소. 자, B는 지하나 어떻게 3과 서로 소면 한 자리 불러.
서로소의 정의가 뭐야? 서로소의 정의가 뭐야, 지현아? 그치, 공약수가 1밖에 없는 거. 그럼 불러볼까? 뭐가 있어? 1, 2, 4, 5, 7, 8. 끝. 야, 지한이가 드디어 한 자릿수를 다 외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C는 어때요? C는 그러면? 창우 한 번 더. C는 어떻게 돼? C의 원소 몇 개야? 4개. 왜 4개야? 그 주기가 허수가 집합에 들어가도 돼? 상관없나요? 네, 상관없어요. 만약에 그 옆에 X는 실수다 이런 말 있으면 실수만 써야 되는 거야, 당연히. 그치? 근데 그런 말 없으니까 총 4개가 반복되겠죠. 주기가 4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답이 얼마야? A는 3개, B는 6개, C는 4개. 답은 5, 4번이 되겠죠. 괜찮나? 오케이. 자, 그럼 8, 9번 그냥 빨리 좀 해볼까요? 시작. 네, 자, 8번은 NA 얼마? 지연아? NA A 원소 몇 개? 하나. 겹치는 건 몇 번만 쓴다? 한 번만 쓴다. 그러니까 서로 같은 두 식은 나오지만 하나만 되겠죠. 중복되는 건 한 번. 그럼 당연히 MB도 1이어야 되니까 그 아랫놈이 뭘 갖는다? 중근 갖는다. 짝수 판별식 4K제곱 더하기 2K 빼기 2는 0. 자, 그럼 요놈 실수 K 값의 합은 마이너스 2분의 1. 확실하냐, 창우야? 서로 다른 두 식은 나오는 거 확실해? 네. 왜 그렇지? 판별식이 그치, 판별식이 0보다 크죠? 그러니까 얘가 양수고 얘가 음수면 무조건 서로 다른 두 식은 갖는다, 그치? 그래서 그냥 두근의 합 때려서 K의 합을 구해주시면 된다. 됐죠? 자, 9번. 거기 아래 적혀있는 n 어쩌고 적혀있는 식을 써보면 루트 k 이하 자연수 개수가 몇 개다? 루트 10 이하 자연수 개수 몇 개? 아, 짝수다. 미안. 루트 10 이하 짝수 개수 몇 개냐, 지안아? 어? 맞죠, 알았어. 알았어, 안 할게. 자, 두 번째, 루트 36 이하 짝수 몇 개야? 6 이하니까 3개죠? 총 4개가 됐으면 좋겠대. 뭔 말인지 이해 가죠? 그럼 루트 K라는 놈은 어때야 되지? 2, 4, 6, 8까지 포함됐으면 좋겠으니까 8보다는 크거나 같고 10보다는 작아야 되지 않을까? 됐죠? 이래야만 8까지 포함이 되겠죠? 그 양변 제곱해서 다음과 같이 범위가 잡힌다. 자, 그러면 한쪽에만 등호가 있으니까 만족하는 자연수 개수 몇 개? 양쪽 그냥 빼면 36개. 됐나요? 오케이. 넘어갔어. 3쪽으로 가보자. 자, A의 원소가 0, 1, 2로 잡혀 있는데 집합 X를 새롭게 정의했네요. 10번 문제. 0, 1, 2. 자, 어떻게 하는데 X를 만들려면 지하나 뭘로 만든대? 2A 빼기 B로 만든대. 근데 스몰 a도 A의 원소, 스몰 b도 A의 원소. 그럼 만들어지는 케이스는 총 몇 가지냐, 지하나? 케이스는 몇 가지야? 몇 개? 왜? 9개. 그치. 서로 다르면 때릴 거야. 서로 그런 말 없어. 그치? 그래서 다 대입해봐야 돼. 00 집어넣어 보고, 01 집어넣어 보고, 02도 집어넣어 보고. 됐죠? 이 짓을 더해야 돼. 1, 0 집어넣어 보고, 1, 1 집어넣어 보고, 1, 2 집어넣어 보고. 자꾸 틀리네. 2, 0 집어넣어 보고, 2, 1 집어넣어 보고, 2, 2 집어넣어 보고. 됐죠? 대신 겹치는 건 한 번만 쓴다. 자, 그럼 나오는 원소의가 얼마?
가장 작은 거부터 써볼게요. 얼마? 0. 마일, 마이. 그 다음 나오는 건 어떻게 돼? 2, 1, 0. 안 써도 된다. 그 다음 나오는 건 어떻게 되죠? 4, 3, 2. 안 써도 되지. 겹치니까. 이렇게 떨어질 겁니다. 저 다 더하면 지하나 얼마냐? 앞에 5개는 의미가 없네. 네, 답은 7이겠죠? 이런 식으로 다 해달라는 것이지요. 11번 시작. 이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되죠? 뭐 해달라는 거야, 얘들아? 가장 큰 원소는 당연히 누가 만들겠냐? 시 더하기 시겠지. 그게 지금 80이란 뜻이네. 가장 큰 원수. 큰 거 2개 더하겠지. 미안해. 얼마? 20.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 C는 얼마야? 10. 됐죠? 그런 다음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얼마래? 80. 미 아니지? 미안해. 왜 이러지? 니네가 이래서 오래 걸렸구나. 나 문제 잘못 읽었네요. 쏘리. 다시. B의 원소 좀 적어볼까요? 중괄호는 안 쓸게. 자, 이렇게 크기 순으로 먼저 나열이 될 거야. 알았죠? 그 다음에 B 더하기 A 중복이니까 안 쓰고요. 얘들아, B 더하기 B는 어떨까? B 더하기 B는 어떨까, 얘들아? B 더하기 B. B 더하기 A는 어차피 겹치니까 안 써. 맞아? 근데 B 더하기 B는 얘랑 같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야. 일단. 그리고 나서 B 더하기 C. 안 겹치겠지, 위에 놈들이랑. 됐어? 자, C 더하기 A는 위에 거랑 겹치니까 안 써요. C 더하기 B도 얘랑 겹치니까 안 씁니다. 그리고 C 더하기 C가 있었던 거지. 이렇게 계단식으로 쓰면은 겹칠 수 있는 놈과 그렇지 않은 놈으로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을까? 됐니? 자, 그러면 내가 요게 얼마라고? 얼마? 20. 뭐 C는 10. 그러니까 다시 한번 쓰면 A 더하기 A랑 A 더하기 B랑 A 더하기 C가 있고 B 더하기 B는 아직 모르겠고 C는 10이라고 바꿔 쓰자. 그 다음 B 더하기 10이 있고 마지막 20이 있는 거지. 됐나요? 자, 만약 안 겹친다면 무슨 말? 이 두 개가 서로 다르다면 다 더해야겠죠, 그쵸? 그럼 얼마니? 다 겹치면? 안 겹치면? A 몇 개? 대답 좀 해봐. A 몇 개? 4개. B 몇 개? 3개. 4개. 너희 10 몇 개? 4개. 됐어? 그래서 얼마? 요게 80이래. 괜찮을까? 그래서 얘는 A 더하기 B가 얼마 나오지? 10 나온다. 여기까지 괜찮을까? 안 겹친다면? 맞죠? 그럼 A 더하기 B가 10 돼야 되는데 A랑 B는 모두 뭐보다 작아야 돼? 당연하게 C보단 작으니까 일단 10보다 작은 상태고 괜찮을까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둘의 B가 더 커야 되니까 가능한 숫자는 1 더하기 9, 2 더하기 8, 3 더하기 7, 4 더하기 6까지만 가능할 거야. 가능하다면.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둘이 달라야 된다며. A 더하기 10이랑 2B는 서로 달라야 되거든. 2배 한 게 10 더한 거랑 같은 게 있을 수 있냐 없냐? 다행히도. 없죠? 오케이. 그러면 일단 내 쌍의 집합 A가 등장한 거야. 가능한 케이스. 4가지. 됐습니까? 네. 가능한 게 없지? 맞죠? 됐지? 오케이. 자, 그런다. 이제 두 번째, 겹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고. 이건 등호 빠져야 되고요. 겹치는 경우는 방금 말한 대로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 맞아? 그럼 그 경우에는 한 번만 더 해야 되거든? 그럼 B 더하기 B를 빼버리자.
겹치는 경우. 그럼 식이 어떻게 돼요? 4a 2b 40는 얼마? 80. 괜찮을까? 그럼 식이 어떻게 돼요? 2a 더하기 b는 2로 나눴어? 20. 근데 a 마이너스 2b는 마십. 뭐 연립해서 나온다면 한 쌍의 해밖에 나올 수가 없겠지 그러면. 그럼 이 경우에는 얼마냐? 아래 거 2배에서 위에 더해주시면 b가 0 나온다. 아닌가? 2배에서 빼야죠. 미안해요. 아래 거 2배에서 위아래 빼주시면 5b는 40. b가 8 나오네요. 됐습니까? a는 6 나오고요. 저기에 어떤 한 쌍의 해가 더 등장하게 되겠죠. 그래서 답이 몇 쌍이야? 5쌍이 답이야. 케이스 나눠서 4쌍과 4개와 1개가 나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놓쳐서 그냥 하나만 생각해서 틀리는 놈들이 있어서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됐나요? 네. 4쪽이 쉬우니까 4쪽까지만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여기 4문제만 빠르게 같이 하고 마무리하자. 자, 12번 문제. 얘들아, 원소인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구분하셔야 되거든요. 지안아, 집합 A의 원소는 뭐뭐가 있을까? 몇 개야? 집합 A의 원소는? 몇 개라고? 왜 4개야? 아니, 집합 A의 원소가 몇 개냐고. 집합 A의 원소가 몇 개야? A의 원소, 부분 집합 말고. 몇 개야? 왜? 아니, 잠깐만. 자, 원소를 찾으라고 하면 제일 바깥쪽 중괄호 기준 콤마로 끊어진 놈들이 원소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원소는 총 몇 개야? 3개야, 3개. 집합 A의 원소는 요놈, 요놈, 요놈 이렇게 3가지인 거야. 그러니까 집합 기호 2개 있어도 당황하면 안 돼. 알겠지? 무조건 제일 바깥쪽 기준이다. 그러므로 원소의 포함 관계는 이렇게 쓴다며. 이거는 다 참이야. 이 표현은 참이라고. 누가 원소인지 정확하게 체크해야 돼.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틀렸고 3번 틀린 거야. 그걸 원소로 갖고 있진 않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1, 2, 3번 다 틀려. 자, 그런 다음에 그럼 부분집합이라는 건 뭐라고 했지? 부분집합? A의 부분집합은 얘들아 A의 원소들로 만들어진 새로운 집합이야. 됐어? 그럼 뭐가 있었어? 가장 첫 번째 A의 부분집합? 저 3가지로 만들 수 있는 모든 집합이야 얘들아. 그러면 A의 부분집합 안에는 저 3가지 원소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어. 그래서 어떻게 했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이렇게 했던 표현 기억날까? 그래서 몇 가지야 총 케이스는 2의 세제곱 8개의 부분집합이 존재하지. 됐어? 그럼 다 안 들어가는 경우가 바로 뭐야? 이 안에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쓰는 거. 얘를 뭐라 불러? 비어있다 해서 공집합이라고 부르지. 빌 공짜 써서. 그 다음 집합 하나짜리 부분집합은 다음처럼 써야 돼. A, 집합 기호 A만 들어가 있는 집합. B만 들어간 집합. C만 들어간 집합. 요게 원소 하나짜리 부분집합들. 그 다음 원소 2개짜리 부분집합은 이렇게 써지겠죠. A랑 C가 들어가고 마지막 BC가 들어가 있는 거. 요게 집합 A의 원소 2개짜리 부분집합. 됐나? 마지막 다 들어가 있는 거. 3개의 원소. 여기까지가 부분집합 총 8개야. 괜찮을까? 기억나요? 아윤이 괜찮아? 자, 그럼 혹시 진부분집합이라는 단어 기억나? 진부분집합? 뭐야?
아이씨. 진짜 부분이라고. 야, 얘는 사실 집합 A랑 똑같잖아. 그치? 얘는 부분이라는 말이 좀 그렇잖아. 그치? 그래서 진 부분집합은 이 위에 게 진 부분집합이지. 알겠어? 공집합 빼는 게 아니라 다 들어간 걸 빼는 게 진 부분집합인 거야. 쟤는 알겠지? 5개념으로 틀려오면 때린다 진짜.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12번에 4번, 5번 중 답은 누굽니까? 여기에 있는 거 누구야? 부분집합? 답은 5번이 되겠죠. 괜찮냐? 자, 13번까지만 할게요. 너무 길어지네. 자, 13번은 어때요? 그럼 13번. A의 원소는 뭐야? 아, 해봐. 자, 해본 다음 내가 설명할게요. 해봐. 우리 집합의 주인공은 우리 지한이니까. 지한아, 원소 몇 개지? 그래요. 이제는 바보에서 벗어났어요. 그래서 일단 트랙을 2개로 나눠. 일단 원소를 먼저 찾는 거지. 공집합 A, B, 그리고 중괄호 BC. 4개. 그럼 요 놈들은 삼지창으로 A한테 포함된다라고 하면 맞는 말이지. 그치? 이해 갔어? 그래서 기억은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네. 왜? 얘가 들어가 있잖아. A의 원소 맞지? 그치? 그래서 기억은 거짓이야. 아니라고 했으니까. 됐나요? 그 다음에 디귿 참이냐 거짓이냐 지하나? 디귿은 참이야 거짓이야? 왜? 디귿에서 물어보고 있는 건 뭐야? 야, 중괄호 B 원소야?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야. 알겠지? 내가 원소 찾았잖아. 중괄호 B라는 놈은 없잖아. 그러니까 디귿은 거짓이 되는 거지. 이해 가요? 됐어? 그럼 이제 나머지는 뭐예요? 부분집합들이거든? 자, 부분집합은 요 놈들로 만들 수 있는 모든 집합이 다 부분집합이야. 됐죠? 됐니? 그러면 니은은 보자마자 뭐 해야 돼, 창우야? 니은은 보자마자 뭐 해야 돼? 동그라미. 왜? 공집합의 성질이야, 얘들아. 이거 공집합이라 불렀지?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에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야. 알겠어? 그래서 공집합이 어떤 놈한테 포함된다라는 표현은 무조건 참이야. 심지어 얘도 참이야. 알겠어? 여기에 그냥 집합이라는 놈만 들어가면 무조건 얘는 부분집합인 거라고. 어떤 놈이 오든 간에. 알겠지? 그냥 이거 보면 아, 참 하셔도 돼. 갑자기 여기 숫자 쓰지 않는 이상.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리을 어때요? 리을? 창우야, 참이야 거짓이냐? 왜? 원소에 있잖아. 요 놈 두 놈으로 만든 집합인 거니까. 맞죠? 그러면 무조건 부분집합이라고. 지하나 비읍 참 거짓? 뭘로 만든 거죠? B라는 원소와 중괄호 BC라는 원소로 만든 새로운 집합이지, 그치? 그러면 부분집합 맞다고. 원소들로 만들 수 있는 집합은 무조건 부분집합이다. 됐나요? 오케이. 숙제 체크하고 귀가할 사람 귀가합시다.